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화폐 가치를 절하하는 이유와 파이어족으로서 달러 자산의 보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할 때 앞으로의 환율 상승이 더욱 고착화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되어 한 번 더 다루게 되었습니다. 최근 재테크 채널을 탐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환율 상승을 토대로 국가가 망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의문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4년부터 원달러 환율 추세를 보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문제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더욱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럼 국가가 의도했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든 왜 화폐 가치를 계속 하락시키는가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가 상승을 나쁜 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 물가가 오르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중앙은행은 그걸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국가는 이러한 정책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출 경쟁력입니다. 자국 통화가 약해지면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 제품은 더욱 저렴해집니다. 즉,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출 기업이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국가일수록 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경기 부양책일 뿐입니다. 지속적인 화폐 가치 하락은 외국인 입장에서 환손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외국 자본이 이탈하게 되고 일자리 감소로 인해 내수는 점점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성장 국가입니다.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인 반도체, 조선, 화장품 등 세계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 중 제조업 기반이 아닌 사업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급격히 오르더라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살아있는 한 한국이 망하기 힘든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출 경쟁력을 위해 환율 하락을 감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명목 임금 상승으로 인한 유인 효과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오르는 착시가 생깁니다. 월급이 늘어나니 사람들은 마치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를 떠났던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모아두었던 자산의 구매력이 줄어든 대신 일해서 벌 수 있는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실질적인 구매력,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으로, 명목상 월급은 늘었지만 라면 한 봉지, 집세, 교통비가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경제 회복이 아니라 단순한 통화가치 희석이고, 국내 노동력이 점차 저렴한 값에 거래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은 점점 더 적은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일로 모은 돈보다 이미 가진 자산이 더욱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자산가가 유리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이 가격이 오르는 반면, 현금이나 월급에 의존하는 사람은 같은 노동을 해도 매년 실질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같은 돈으로 더 적은 걸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책의 의도된 목적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돈을 푸는 속도는 인플레이션의 앞단을 건드리지만, 돈을 버는 속도는 인플레이션 뒷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일까요? 사실 의도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늘 자산가에게 혹은 기득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기업 지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인플레의 수혜를 받습니다. 결국 노동중심 사회에서 자산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정책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기득권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부모님이고 사회생활을 더 오래한 선배님들이므로 직간접적으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실물 자산의 가격이 노동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고, 이제 한국 서버의 뉴비는 자산가로 성장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매수 장벽을 높이는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취득세 인상, 청약 제한, 각종 세금 강화 등등.
표면적인 명분은 집값 안정과 서민 보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의 발목을 묶게 되고 이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규제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막는 정책은 새로운 세대의 진입을 막고 기존 보유층의 희소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공급은 막히고 수요는 억제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기득권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국가부채의 실질 가치 하락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가 진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부채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빚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국밥 한 그릇이 만 원일 때 1억의 빚과 국밥 한 그릇이 2만 원일 때 1억의 빚은 구매력 기준에서 전자가 2배나 높고 빚 기준에서 실질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명목 GDP와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눈가림일지라도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를 넘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은 국가의 화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과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각국의 M2 통화량이 일정한 기울기를 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기울기인 것입니다. 미국처럼 혁신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어 통화가 다소 약세더라도 세계가 달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 풀린 막대한 돈을 빅테크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오기 때문이고 이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돈을 푸는 속도를 높이고 있고 국가 부채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텀을 두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을 방치하는 것으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이 유리해지며 달러로 받는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국가 부채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과정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기에 표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러한 추세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관세로 인한 영향을 환율 상승으로 막기 위함인지 아니면 부채를 평가절하하기 위함인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방향은 같고 기업은 살리되 물가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나눠지게 됩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 위험하냐 아니냐는 그 나라의 기업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산업 경쟁력이 무너진다면 통화 신뢰도 급격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며 자국 통화 붕괴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갈수록 국내 대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망하면 안 되는 대마가 되었습니다. 만약 수출 경쟁력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면 이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여력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걸 좋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제 채널의 전문가분들이 간혹 환율 상승으로 인해 IMF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데 삼성과 하이닉스와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언급을 하신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국가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부채 감소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보다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숨어 있고 기득권 중심의 인플레이션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구조화된 경제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가 부채를 늘리는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은 앞으로도 쉽게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를 환율로 통제하는 건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부채를 줄이는 것인데도 말이지요. 여기서 지속 가능한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저는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노력으로 번 원화 자산만으로는 자유를 지키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서울 핵심지 아파트와 같은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을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저에게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은 미국 주식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줄이지만 그 과정에서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화는 수출 구조와 경기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때 파이어족에게 남은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로 보유할 것. 그것은 단순한 환투자가 아니라 구매력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화폐 리스크 해치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